한 어린이집 원장님이 국공립 전환 사업에 참여하면서 정부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딱 보면 모두에게 이득인 그야말로 윈윈 거래처럼 보였죠.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서 수천만 원짜리 세금 폭탄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대체 계약서에 적힌 단어 하나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았을까요?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그 복잡한 과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어린이집이 어떻게 국공립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요. 갑자기 왜 세금 폭탄이 날아왔는지, 그리고 이를 두고 원장님과 과세관청이 얼마나 팽팽하게 맞섰는지 그 주장들을 들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겠죠. 이 세금 분쟁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2021년에 부동산을 사서 2023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금 신고까지 마쳤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거래 내용을 겉으로만 보면요. 이거 정말 완벽한 상생 모델이었습니다. 정부는 공공립 어린이집을 확보해서 좋고 원장님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권을 보장받으니 좋고요. 그야말로 이상적인 그림이었죠. 하지만 뭐랄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었습니다. 네,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이 냈던 세금 신고서를 세무서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나온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숫자가 안 맞았던 걸까요? 이 길고 복잡한 분쟁의 핵심은 사실 이 질문 하나로 딱 요약됩니다. 정부에 기부한 땅값, 이걸 건물 팔아서 남긴 돈에서 비용으로 뺄 수 있냐 없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이 원장님과 세무서 양쪽에서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양쪽의 입장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원장님은 건물 원가에 당연히 땅값도 비용으로 넣어야죠 라고 계산한 반면 세무서는 아니요, 땅은 기부한 거니까 빼고 건물 원가만 비용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이익을 엄청나게 부풀려버린 거죠.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던 원장님,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반격에 나섭니다. 원장님의 주장은 아주 간단했어요. 부분만 보지 마시고 이 거래의 전체 그림을 좀 봐주세요. 과연 원장님이 봤던 그 큰 그림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 말이 원장님 주장의 핵심입니다. 서류에 기부라고 써있긴 하지만 그건 그냥 형식적인 표현일 뿐이고 이 거래의 진짜 모습은 어린이집이라는 사업체 하나를 통째로 넘기는 패키지 딜이었다는 거죠. 법적인 이름이 거래의 진짜 의미를 가리면 안 된다고 항변한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크게 4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이건 건물 따로, 땅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묶음 거래다. 둘째, 아니 땅 없이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냐, 땅은 필수 자산이다. 셋째, 땅을 공짜로 준 게 아니라 20년 운영권을 대가로 받은 거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법에서 말하는 부담부 증여, 즉 사실상의 매매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원장님의 큰 그림 주장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원칙 하나를 내세웠습니다. 바로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등기 서류에 기부 체납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건 증여지, 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든 결국 서명한 계약서에 적힌 글자가 법이라는 거였죠. 결국 이 슬라이드가 모든 갈등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이 거래를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봤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기능 전체를 넘겼다는 거죠. 반면에 과세관청은 건물 판 건 매각, 땅 준 건 기부, 이렇게 2개의 완전히 다른 거래로 본 겁니다. 과연 진실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과세관청은 원장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서류에 기부 체납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지 않느냐, 공식 보상 서류에도 땅값은 0원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년 운영권은 팔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법적으로 토지 비용은 필요 경비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거래의 실질과 서류상의 형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 이제 공은 심판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조세 심판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정말 수천만 원의 세금이 걸린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결정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네,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왜 원장님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핵심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서류가 너무나도 명확했다는 것. 보상 내역서에 땅값은 0원이라고 명시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죠. 둘째, 20년 운영권이 땅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라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현재 소득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게 다 서류로 귀결된 셈이죠. 이 사건은 그냥 한 개인의 세금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잡한 계약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거든요. 바로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사실 세법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이죠. 원장님도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 실질과세 원칙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양쪽이 합의해서 서명한 명백한 계약서가 있을 때 그 서류의 힘은 때로 실제를 이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래의 큰 그림보다 계약서에 적힌 단어 하나, 숫자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계약을 할 때는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모든 자산의 가치를 문서로 명확히 하고 반드시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함께 알아본 어린이집 기부 체납 사건 어떠셨나요? 물론 오늘 본 사례와 비슷해 보여도 모든 조세 심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는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설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